한덕이 이게 뭐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 호응을 했고 안 했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시민들한테 그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 알고도 그냥 평범하게 에이 세월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겠지 그런 걸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나와서 피켓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지금 그 인적 소리가 아마 잘 들리실 겁니다. 지금 여기는 그 광화문 사거리라서 옛날에 동아일보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동아면세점이 서로 바로 마주보고 있었고 앞에는 이제 그 교보타워라 해가지고 교육보험 타워 옛날엔 참 그 교육보험이 그 보험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마 그거를 좀 많이 한 걸로 좀 제가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그 동아면세점 바로 뒤편 조선일보 뒤편 쪽에 제가 다니던 그 회사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회사가 이제 그 여의도에 있었는데 그 여의도 본사가 이쪽 그 이제 광화문에 사옥을 사가지고 여기다 사옥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여의도로 출근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이쪽 그 광화문으로 출근을 했었습니다. 근데 해외 생활 한 5년 이상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본사 생활 하면서 여기는 그러니까 잠시 거쳐갔던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다시 그 국내 현장으로 나갔었고 나갔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에 지난번에 여기 그 유튜브에 있는 친구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서 가서 순댓집 가서 밥을 먹는데 그때 당시 얘기를 기억을 하고 계시던 그 지인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들이 참 좀 가슴이 좀 그랬죠. 한참 젊었을 때 있던 그 식당이 아직까지 있구나.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먹으면서 또 옛날 생각을 잠시 했었죠.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피켓팅을 하고 있는 것은 우선 김건희하고 윤석열 탄핵이 주 목적입니다. 그리고 그거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도리,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행동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한테 가르쳐주고 전달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지난주에는 여기 여기에 있던 광화문 광장에 있던 모든 부스,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비초롱 축제에 있던 부스들은 다 철수가 되고 좀 상막스럽고 뭐 이렇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 광화문 사거리 같은 경우는 광화문 광장 같은 건 운치가 있는 거예요. 우선 여기에 양쪽으로 있는 부스가 그 동상이 무슨 부스냐면 충무공 동상하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 동상하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제 광화문으로 해가지고 경복궁으로 쭉 연결되고 청와대까지 연결됩니다.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산이 보악산입니다. 그리고 보악산 뒤에 약간 보이는 게 북한산 쪽으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열리는 사랑의 인도 서울시 특별 나눔 캠페인의 이제 연기 부스를 좀 하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기타 이런 그거를 나눔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그것을 해놓는데 중요한 건 여기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보니까 뭐 재계가 됐던 뭐 어디 시민들이 됐든 각계 단체에서 얼마만큼의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이 헌금을 했느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뭐 온도로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온도까지 계산한 계산 방식은 잘 모르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온도 계수가 107.2도입니다. 그러니까 100%는 돌파를 했고 나머지 여부는 7점 몇 프로 정도는 더 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건너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피켓팅으로 해서 전달을 지금 해드리고 있고 뭐 마음이야 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뭐 이재명 대표님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이 어떤 내용이고 지금 현실에
김건희가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자체가 없어요. 저희들은 이제 토요일 날 그 저 위에 보이는 그 시청 위쪽에 보이는 그 세종대로 쪽에서 그 저기 뭐 그 남대문하고 거기 중간 사이에서 이쪽 저쪽을 다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그 가서 거기서 촛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. 촛불 집회를 하고 있고 뭐 다르게 뭐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 뭐 시민들한테 무슨 불편을 느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말에 우리가 열리는 그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그 시청 옆에는 그 12구 이태원 참사의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그 이제 뭐 어차피 하늘들 들이던 친구들인데 친구들한테 그 이제 거기에 그 저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가가지고 추모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추모관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 한 길 건너편 쪽에 보면은 이제 거기 또 부스가 또 무슨 부스가 있느냐면은 그 거기서 부스가 제가 알고 있는 부스는 거기 그 백신 그러니까 카메라가 아니라 코로나 백신의 희생자들이 그 있는 부스가 또 있고 바로 그 옆에는 세월호 부스가 있습니다. 세월호에 그 친구들 잊지 말자고 그렇게 이제 조그맣게 원래 형식은 교회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뭐 교회라고 하기 이전에 추모공간이죠. 잠실에도 세월호의 그 친구들이 한 30명 정도가 합별이 됐죠. 그 친구들을 우리가 이렇게 봐서 잊어먹지 않도록 하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고가 날 때뿐만이지 사고가 나면 금방 잊어버려요. 이게 누구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꼭 그 사고가 그런 대형 사고가 어느 쪽에서 났느냐 이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호가 났고 그다음에 그 다음번 저기 사고 난 윤석열이 이때 사고 난 게 그 12구 이태원 참사 아닙니까? 그 책임은 책임자가 없어요. 다.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도 안 지고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보니까 특별법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 그 특별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무슨 거기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가지고 완전히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세월호라든가 아니면 그 이태원 참사 그 친구들이 하늘나라로 갔을 때 그 사고 났을 때 그 배상 문제라든가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추모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달라는 거였었어요.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아니 거기 모임은 뭐라고 모였느냐 안 모였으면 사고가 안 났다니 꼭 이 식으로 끌고 갔던 겁니다. 세월호 같은 경우는 현재니까 나중에 빠져서 나올 때 선장이 지만 살자고 나머지 학생들한테는 꼼짝 몰고 거기에 그대로 있어라. 그 방에 배가 기울어져 가는 상황에서도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 때 그게 다 국힘당이라든가 그때 그러니까 원래 이름만 바뀌었지 실질적으로 원래 국힘당의 원조 아닙니까?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원하는 게 뭐냐? 딴 것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두 번 다시 그런 사고가 안 날 수 있게끔 해야지만이 우리가 경각심을 제대로 확실하게 책임도 짓고 누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사고가 나면 때가 돼서 사고가 나는 모양이나 니들이 안 가면 왜 거기서 사고가 나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 유가족이라든가 시민들, 국민들 자체가 화가 난 겁니다. 일부 어지간한 보상을 해가지고 그게 보상 갖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. 자기 자식들이 가가지고 생판 보는데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경우는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한꺼번에 다 그렇게 물에 수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조그만 도로에 가가지고 지나가다가 전부 압사가 된 거 아닙니까?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사건들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저거가 많습니다. 아무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그다음에